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FOMC 정례 회의가 있었죠.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FOMC 미팅 이후에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불안감들,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가격은 27K를 하회해서 일시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해서 27K를 회복을 해서 사실상은 거의 횡보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미국의 3대 지수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사이에 또 비트코인의 어떤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기술주가 중심이 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었죠. 그리고 그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나스닥은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까요? 자, 그거는 요 점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점도표인데요. 자, 우선 2023년, 24년을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2023년을 보면요.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해야 될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죠. 가장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위원 19명 중에서 12명이 1회 인상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이 동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도표 상으로만 봤을 때는 올해 11월과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에서 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과 비교를 했을 때도 중간값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2024년인데요. 보시면 5% 이상의 많은 점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4월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현재 2024년에 중간값은 5.1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4.6이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올해 1회 더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내년에는 0.25%씩 겨우 2회만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고강도 금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필두로 한 이 기술주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준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는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치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는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더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되고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확인이 되니까 국채 금리가 다시 지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5일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지금 반등 폭을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 분위기에서 더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기술주들의 낙폭을 지금 부추긴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어제 파월의 인터뷰를 보면요. 뭐 원론적인 얘기에 가깝긴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연준 목표치 2%로 되돌리려면 갈 길이 멀고 당장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신호나 힌트를 줄 생각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은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이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럼에도 뭐 그 과정에서 어떤 긴축 정책이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려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는 했는데 조금 더 중요하게 이 에너지 가격 상승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게 가계 소비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유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에도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70.6%이고요.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56.1%로 여전히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0을 넘게 돌파를 했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한 겁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으로 장대 양봉을 그렸는데 어제 FOMC 미팅을 전후로 해서 가격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뭐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 27.1K의 가격이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38%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꽤 큰 1.33%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XRP와 솔라나 같은 경우는 1%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FOMC 미팅 이후로 지금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봐도 S&P 500 지수는 지금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50.27%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와 동일한 47을 유지하면서 네,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의 여부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 매수벽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25K에서 그나마 좀 희미하게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두꺼운 매수벽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 지금 27.5K에서 제법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물량들을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을 유발한 요인은 이 가장 큰 갈색 규모의 고래였던 거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가 매입을 하면서 가격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빨간색 고래도 이 보라색 고래와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물량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종 온체인 지표들과 주요 뉴스들을 통해서 이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또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어떤 관점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MVT 시그널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MVT 신호가요, 5개월 만에 최고치인 1516을 지금 돌파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MVT 신호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전송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0.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지금 449만 4천 개 이상의 지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래소 잔액도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5년 내 최저치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홀더들이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지 않고 본인의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홀딩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티멘트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온체인 활동 지표를 봐도요, 지금 비트코인의 온체인 활동은 4월 이후로는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번째로 많은 비활성 BTC가 지금 어제 발생을 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데리비트와 바이낸스 모두에서 공격적으로 숏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산티멘트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잠재적인 청산이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숏 포지션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새로운 지표가 있어서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지표인데요. 저도 매일 온체인 지표들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막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차트는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 신규 투자자들이 어떤 추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기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표시를 해둔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를 잃어버린 기간이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 굉장히 이게 짙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데이터로 환산을 해봤더니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이런 기간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한 달 이상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이후에 이게 회복하는 구간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요 구간들이 보면 빨갛게 지금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표시된 게 25일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달이 이제 넘어서기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격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 비용 기반을 넘어서서 약 2주 동안 더 유지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 기반이 현재 얼마냐면은 28K이거든요. 그래서 28K를 넘어서고 만약 이것이 2주 동안 유지가 되면은
신규 투자자들이 추세에 대한 신뢰를 찾기 시작하고 이거는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현물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많이 적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 거래량은 특히나 바이낸스의 활동 감소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동안에 지난 35개월 최저치보다도 8%더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현물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낸스의 7일 평균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이번 달 초보다 57%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과 가격 추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팔이요, PY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죠. 근데 이거를 벤모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벤모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미국 내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벤모에서 PYUSD가 사용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빠른 어떤 보급들이 가능을 하게 될 테고 이거는 암호화폐 어떤 생태계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PYUSD는 이미 크립토닷컴이나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거래소에서도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성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가 독일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노던 데이터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지분을 20%를 4.2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1위인 USDT의 발행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더가 채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채굴의 반감기가 지날수록 이 채굴의 가치들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채굴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향후에 굉장히 큰 성장을 더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도 계속해서 이 채굴에 뛰어드는 어떤 기업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줄어드는 공급량 대비로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공화당이 CBDC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발의를 했죠. 근데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에 따르면은 그 법안이 지금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CBDC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CBDC의 어떤 발행들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인프라가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에서는요, 굉장히 공화당을 또 비판하는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CBDC를 통한 혁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던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떤 셈법이 다르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가 또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향하길 바란다라는 뉘앙스의 글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액과 총 순수출액을 비교해보면 올해에만 46억 달러 이상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금을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과 기업의 달러 역외 부채를 상환을 하고 있거나 일부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을 어떤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그중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향하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평균 BTC 장외 거래, OTC 거래도 하루 평균 11건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2018년 11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 속 시원하게 뚫고 나갈 만큼의 어떤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규모 매집 사이클은 시작되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가격 전망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크레더블 크립토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재 27K를 넘어서서 지금 27.1K에서 중요한 저항 영역을 마주하고 있는데 아마도 잠재적인 하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락 움직임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구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파란색 구간 그리고 이 주황색, 빨간색 구간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 수준은 26.4K입니다. 26.4K이고 그리고 지금 주황색은 25.6K 그리고 빨간색은 24.9K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파란색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하락세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황색은 이번 딥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빨간색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강세가 사실상 무효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단기 저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미결제 악정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봤을 때 위 차트에서 지금 펌프에서 증가한 미결제 악정의 청산이 아직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란색 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일부 청산이 유발되어서 오렌지색 선까지 밀고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이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유동성을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향후에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펌핑에서 발생한 이 미결제 악정이 완전히 재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하락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라켓 우패드의 관점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50일 단순이동 평균 27.1K 부근에 지금 굉장히 머물면서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 회복을 지금 중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이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선, 이제 파란색 선이죠. 그리고 양수 영역의 상대 강도 지수로만 봤을 때는 상승세가 통제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국은 20일 EMA에서 반등에 성공해서 50 SMA까지 넘어가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28.1K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면요. 매트릭스 포트의 마커스 틸렌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가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4분기에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년간 4분기에는 평균 35% 넘는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지나간 역사들이 지침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는 37,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X 프로의 알렉스 쿱치케비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전망을 또 약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술적인 그림만 놓고 보자면 약세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과매도 여건을 완벽히 갖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의 비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고래들이 6천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잠재적인 매도 압력들이 가격 하락 가능성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렇게 거래소로 옮긴 사람 중에는 비탈릭 부테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00이더로 좀 적은 물량이지만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의 존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이더리움의 또 다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은 지난주에 31.7만 이더가 증가를 해서 지금 7월 이후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의 어떤 사이클상의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립토콘의 의견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MVRV를 굉장히 편차 밴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에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왔는지 봤더니 요 구간에서 2015년, 16년 당시에는 10개월을 머물렀는데 바로 불장 전에는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10개월을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군데의 지점들, 이탈하는 지점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동일하게 같은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상승 랠리를 했는데 바로 지난 불장 때는 굉장히 갑자기 크게 더 하락하는 구간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2020년 코로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이 과거의 사이클을 이탈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예전보다 좀 꺾였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장 높은 선까지 도달하는 모습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사이클상의 어떤 움직임에는 큰 문제가 없고 바로 지난 반감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 반감기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떤 의견들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제가 내일 오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촬영이 있어서 시황 영상은 아마 스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